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잔잔하게 그린 중국 영화 귀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2014년에 장이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공리와 진도명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공리의 탁월한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귀례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영문으로는 커밍홈입니다. 발레극단에서 돋보이는 연기력을 선보이고 차기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었던 단단은 어느 날 상관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 수용소에 있던 아빠가 탈출을 했다는 소식과 혹시 집에 아빠가 오게 되면 적극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당시는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기로 교수이었던 단단 아빠는 지식분자로 낙인이 찍혀 집단 수용소에 징집된 것으로 보여요. 단단이 속한 극단에서는 단단 아빠 문제로 새로운 발레 작품의 단단을 주인공으로 정하기 꺼려합니다. 이를 알게 된 단단은 속상한 마음의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수용소를 탈출한 단단 아빠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이 잠겨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망설이던 차에 막 집으로 돌아오던 단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단단은 아빠를 알아보지만 모질게 대하고 아빠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단 아빠 루엔스는 아내인 펑한이에게 내일 북경기차역 천교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공안이 지키고 있는 집 아파트를 빠져나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한편 단단은 공안에게 아빠가 왔었고 내일 기차역에서 엄마를 만나려 한다고 알려주고 극단에 이야기하여 자신이 맡을 역에 대해 힘을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성거리던 단단 엄마는 이를 지켜봅니다. 다음날 루엔스는 기차역 천교에서 단단 엄마의 이름인 펑한이를 부르며 찾고 있었고 펑한이는 공안이 남편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루엔스는 무리를 지어 온 공안에게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되고 펑한이는 공안에 저항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단단은 수용소를 탈출한 아빠를 신고했지만 극단에선 아무런 배려가 없었고 원래 맡기로 한 주인공 역도 다른 연기자가 맡게 되어요. 공연하는 날 엄마도 오지 않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시대가 바뀌고 단단 아빠인 루엔스가 석방됩니다. 단단은 발레를 그만두고 방직 공장에 취직하였고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루엔스는 집으로 돌아오고 펑한이를 만나지만 반가워하면서도 뭔가 어색해하는 아내 펑한이를 보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펑한이가 아닌 다른 이상함을 느낍니다. 펑한이는 음식을 장만하러 가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짐 정리를 하고 있는 남편 루엔스를 몰라보고 방씨 아저씨가 아니냐고 하면서 여기서 뭐하냐며 쫓아냅니다. 갑작스럽게 쫓겨난 루엔스는 당황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합니다. 아무리 공산당원이 와서 이 사람이 당신 남편 루엔스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루엔스는 펑한이 집 맞은편인 경비실 옆에 있는 조그만 빈 방의 자리를 잡게 되고 단단은 병원에도 가봤는데 의사가 엄마 병은 심장질환과 연계된 기억상실이라고 진단했었다고 하며 병을 앓게 된 지 1년은 넘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펑한이는 집을 나서고 루엔스는 궁금증에 펑한이 뒤를 밟습니다. 펑한이는 북경 기차역에 내려 남편 루엔스가 타고 오는 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남편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루엔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딸인 단단을 시켜 아빠 편지를 엄마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5일날에 남편 루엔스가 기차역에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5일날 펑한이는 피켓을 들고 남편 루엔스를 기다립니다. 남편 루엔스는 일부러 막 북경으로 온 것처럼 하고 아내 펑한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펑한이는 남편 루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찾아요. 의사는 너무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었고 심신쇠약과 머리가 다친 후유증 같다고 하면서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이 좋겠다고 알려줍니다. 루엔스는 예전 앨범 사진을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앨범에는 자신의 얼굴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딸 단단이 아빠 얼굴을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학 동창을 만나 이전에 함께했던 사진을 구합니다. 딸 단단이 예전에 있던 사진 중에 아빠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이 있다면서 엄마에게 전합니다. 펑한이는 사진을 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고 너무 좋아해요. 단단은 사진 속의 아빠가 지금 찾아왔다고 엄마에게 말하지만 펑한이는 남편 루엔스를 몰라보고 단단에게 왜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냐며 꾸짖고 엄마는 너가 했던 이전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루엔스는 상심한 딸에게 엄마가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엄마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펑아니는 매월 5일이 되면 기차역으로 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집을 비웁니다. 어느 5일날과 같이 집을 비운 날, 루엔스는 펑아니가 돌아올 때를 맞춰 자주 연주하던 피아노 곡을 칩니다. 익숙한 피아노 곡에 펑아니는 놀라고 혹시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손을 얹고 루엔스는 드디어 아내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복받쳐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하지만 감격스런 만남은 잠시 순간일 뿐 펑아니는 결국 남편 루엔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단은 엄마가 자신이 이미 발레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신고한 것은 자신이라며 엄마와 아빠가 잘못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 루엔스는 모든 책임은 아빠 본인에 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펑아니는 남편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받게 되고 그 우편물 상자에는 오래된 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조잡하게 쓴 편지라서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루엔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루엔스는 편지 내용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펑아니에게 알려줍니다. 펑아니와 루엔스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펑아니가 루엔스에게 다시 방문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리감이 있고 서먹하던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이를 기회로 루엔스는 펑아니에게 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아직 어리고 용서하라며 루엔스 본인은 좋은 아빠가 못 되지만 당신 펑아니는 좋은 엄마가 되라는 편지를 우연히 예전 편지함에서 발견한 것처럼 하면서 펑아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펑아니는 루엔스의 편지를 보고 딸 단단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단단은 아빠의 편지를 보고 아빠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과 애정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단단은 엄마와 아빠 앞에서 자신이 발레 극단에서 연습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엄마인 펑아니와 아빠인 루엔스는 흐뭇해하며 오랜만에 세 가족이 만난 기쁨을 즐깁니다. 아빠 루엔스는 딸을 위해 오랜만에 요리를 하고 딸 단단은 아빠의 국수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펑아니는 남편 루엔스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방시 아저씨로 오인합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펑아니가 방시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설날 펑아니는 편지를 읽어줄 루엔스를 기다리고 딸 단단은 오늘은 설날이니 편지보다는 만두를 같이 먹자고 합니다. 펑아니는 오랜만에 외출을 하면서 감기로 누워있는 루엔스를 위해 만두를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 5일째 되는 날, 이전처럼 펑아니는 남편 루엔스를 만나러 기차역에 갈 차비를 합니다. 펑아니는 루엔스와 함께 남편이 북경 기차역에 도착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펑아니는 왜 남편 루엔스를 못 알아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오랜 기간 서로를 알 수 있는 소식이 없었던 만큼 한두 번의 이벤트로는 잠시 예전의 기억을 되살릴 뿐이고 잃어버린 시간만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